안녕하십니까. 김진수 재건축 포커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지요.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준공 시점에 납부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재건축 부담금 제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1차로 조합에서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서 각 조합원별로 입주할 때 그때 재건축 부담금을 각 조합원별로 분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출하는 사례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토지공법학교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학교지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약 47,000제곱미터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기존 재건축 세대수가 630세대가 있고, 종후 세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준공했을 때 총 세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소형주택 132세대를 포함해서 1,072세대의 단지를 사례로 제가 분석했습니다. 2014년 11월 달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고, 2016년 1월 달에 조합설립 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0일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면 재건축 부담금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관리처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부담금 적용 대상 단지입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준공이 됐다고 보고 재건축 부담금을 산출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취득 시점이 서로 달라요. 예를 들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전부터 소유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바로 구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합설립 직전에 구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준공 시점에서 또 구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례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직전에 매매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억 5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 직후에 9억 9천, 약 4천만이 올랐고, 조합설립 직전에 11억 5천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준공 시점에 17억 한 2천만 원 정도, 그때 당시 시세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비례율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이익률. 그게 95.6이에요. 권리가액도, 그러니까 권리가격이란 것은 종전자산 곱하기 비례율을 곱하는 겁니다. 이게 13억 8,600. 이거는 뭐 똑같겠죠. 왜냐하면 종전가격이 언제냐면, 종전가격이라는 것은 이 매매 가격이 아닙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의 가격입니다. 그게 이제 14억 5천. 그리고 이제 종후라는 것은 이제 조합원 분양가, 종후 가격은. 그래서 나머지 이제 조합원 추정 분담금 4,550만 원. 그리고 준공 시점은 약 17억 4,700만 원 정도 보고, 초과이익 부담금은 똑같이 부과를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90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전부 다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 부담금은 어때요? 1억 3,600만 원을 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승인 직전에 산 것들은 6억 5,700만 원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억 1,700, 그 다음에 4억 5,700. 그런데 준공 인가 직전에 만약에 매입을 하신 분들 1억 1,300만 원에 손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 부담금 어때요? 1억 3,600만 원을 내야 한다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취득 시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종료 시점 보유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46평형을 분양받은 경우 7억 3,400 이익이 있는데, 준공 직전에 구입하신 분은 이와 같이 4,6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평형이 추진이 직전에 구입하신 분은 8억 6,500 이익이 있지만, 준공 직전에 구입하신 분은 6,500만 원 오히려 마이너스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억 9,300만 원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준공 시점에서. 이와 같이 준공 인가 시점에 보유한 사람들에게 구입 시기와 구입 금액에 상관없이 100%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조세 불평등이 심각하게 생기고 있다. 다음은 이제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주택의 성격이 불일치합니다. 개시 시점은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종료 시점, 그게 곧 준공해서 입주하는 시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가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시 시점의 가격은 좀 더 싸겠죠. 대개 공시율, 이 단지의 경우 그게 61에서 65%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억이라면 실제로 공시가격은 6억 1천에서 6억 5천 정도밖에 안 갔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 시점에서는 20억이면 20억 가는 건 그대로
시가인 겁니다. 그러니 이게 개시점이 가격이 낮으니까 더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익이 한 4천만 원 정도 차익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시점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하면서도 이제 종료 시점,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건축 부담금을 낼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시가격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가격을 시세 약 75에서 80%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걸 조사한 거에 의하면 공시가격 비율, 공시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61에서 66%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이 평형별로 공시가격 비율이 틀려요. 그래서 순이익 비율도 다르고 또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의 배분 이것도 이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유연성 문제죠. 소득세법 제97조에 보면 양도소득의 이 필요 경비 계산에서 이 자본적 지출액 빼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건축 부담금은 이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이라는 거죠. 양도소득세와 더불어서 추가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가 볼 때는 이중적 과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법인세도 냈고, 그리고 재산세도 냈고, 종합부동산도 냈고, 또 그 다음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또 내잖아요. 이렇게 다른 조세와 중복적으로 이 부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이 소형주택 의무비율이라고 있어요.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이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게 약 50% 정도 차이가 되는데 이 정도를 더 지켜하고 이것의 반인 약 25%의 용적률만큼은 소형주택으로 지어서 토지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임대주택 그 매입 가격으로 헐값에 팝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 강남권 지역의 경우는 시가의 아마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부담금,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이중과세고 중복과세죠. 그래서 이건 유연적인 그 논란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실현 이득 과세로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1994년도 소위 부동산 그 3법이라고 하는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합헌 결정은 내린 바는 있습니다. 뭐 유연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초세 고율로 하는 경우에는 가공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 세율을 단일 비례세로 한 것은 소득의 격차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도 자본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비례세로 부과하고 있고 따라서 실질적 평등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계측의 문제, 응능 부담 원칙과의 어떤 모순, 또 납세자의 어떤 현실 탐색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가 하락에 대비해서 어떤 규정을 보완한다든가 다시 말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냈어요. 5억, 6억을 냈는데 집값이 진짜 5억, 10억 떨어졌어. 이미 세금 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따라서 너무나 엄청난 많은 그런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들의 주거의 어떤 자유라든가 또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준공 시점에 5억 내외의 어떤 재건축 부담금을 준비해서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미 은퇴자들이나 뭐 정말 지방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도 15억 이상 되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팔고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만한 또 주택을 마련하려 보면 그 지역에 못 사는 거죠. 주거의 자유라든가 거주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독 뭐 재개발도 있고 지역주택조합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것이. 근데 유독 재건축만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다른 사업 유형 간의 어떤 불평등 문제도 초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태풍도 많이
불고 또 수해도 있고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진정되지 않고 이런 재난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그런 주거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5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현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현행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주거의 자유 그리고 거주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아마 거의 폭락 수준의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을 하는 그런 조합원들은 아마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주소로 신청하거나 연락을 주시면 조합 단위로 재건축 부담금을 절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런 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